박희락 교수입니다.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 상황 분석에 앞서서 최근 인터넷 또는 카톡으로 회자되고 있는 중국의 지식인,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양계초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말한 위기시대 지식인의 몇 가지 구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혼동파, 비아파, 오오파, 소매파, 포기파, 대시파 여러 가지 이제 한자 말로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오호파는 계속적으로 한탄만 하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시파 같은 사람은 아직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동을 미루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나라가 굉장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또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반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러니까 7월 25일과 31일, 8월은 2일, 6일, 10일, 16일에 걸쳐서 총 8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한 종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사포를 개조해서 미사일과 유사하게 한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킴사라고 해서 지대질 미사일의 북한판 단거리 지대일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일과 16일에는 북한판 단거리 지대질 미사일을 시험했는데요. 10일에는 48km 고도에 한 4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거리를 타격하는 그런 능력을 입증을 했고요. 또 16일에는 그보다 고도를 낮춰서 30km 고도에 한 230km 거리를 비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고도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의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팩토리 같은 것이 요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최근 8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 요격 미사일에 요격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북한이 우리 한미연합훈련 또는 우리 F-35 도입에 항의해서 이런 도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은 그동안 개발해 놓았던 이러한 신형 미사일을 한미연합훈련이나 우리 신형 F-35 도입을 핑계로 이것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서 그들의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서 미국이 협상에 판을 깨지 않도록 단도리를 했고, 이 기회에 3종 세트를 전부 다 완성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발사체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극단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주로 고폭탄을 사용을 하지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북한은 우리 한국의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요격 미사일에 탐지 또는 요격되지 않으면서 한국에 어디든지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상당한 고민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전력 증강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가 낮아서 탐지 자체가 이제 어렵지만 탐지된다 하더라도 요격을 위한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북한이 남한을 비판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한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7월 25일과 7월 31일에는 김정은 스스로가 남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나서는 11일에 권정근 외무부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서 남한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다면서 복닥 소동을 피웠다. 또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과간이다. 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바보는 클수록 더 바보다. 똥을 꼿꼿하게 쌌어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도 북한 매체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관련 토론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민족에게 환난을 몰아오렸고 발광하는 반역의 무리는 늦기 전에 가차없이 징벌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통령의 경추사에 대해서도 그 평화경제 제안을 망발이라고 받아쳤고 남한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조차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 전술적 계산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얕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존중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세현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이 우리한테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더욱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개인의 사이에서도 그것이 어떤 의도였든 간에 사용해서는 될 말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을 듣고도 그것을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참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큰 나쁜 말을 불러오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망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대응하고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2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개최한 미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 합참을 대신해서 미 국방대학교에서 발간하는 개간 합동군, 영어로 말하면 Joint Forces Quarter입니다. 거기에 미 전략사령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지난 2018년에 미국이 발표한 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대한 작전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에 하듯이 핵 공유, 그러니까 미국과 우방국이 미국의 핵 무기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사용하는 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요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라는 용어로 이것을 토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술 핵무기라는 말이 옛날에 야포나 지뢰 이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현실적으로 전술 핵무기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전술적이고 또 전략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 100킬로톤 이상이 되는 전략 차원의 핵무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할 뿐입니다. 또 재배치는 이 냉전 때에 배치했던 그런 소형의 핵무기를 미국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을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하고 있는 핵우산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미 핵무기를 주한미군처럼 전진 배치한다 하는 그러한 용어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 공유는 전진 배치의 한 방법인데요. 우방국과 그 계획, 사용, 훈련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소유는 미국입니다만 그 운용에 대해서는 동맹국 또는 우방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핵 공유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자동적으로 핵 공유 체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전진 배치와 핵 공유를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진 배치가 바로 핵 공유이고 핵 공유는 바로
전진 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핵 공유의 경우에는 한국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또는 뭐 필리핀 또는 뭐 호주 이렇게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배치하거나 공유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비 분담이 상당한 그 이슈로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50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50달러는 현재 한국이 2019년에 부담하고 있는 1조 389억 원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1991년도에 1억 5천만 달러, 1991년도에 1억 5천만 달러를 그 분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분담 비율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5년 단위로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10만 달러를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비유해서 많이 준다. 미군 1인당 방위비나 또는 GDP에 따른 그 방위비 분담의 비율을 보면 더 많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 한국이 분담하는 그런 항목만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4배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배 정도가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대로 가다가는 매년 미국의 그 엄청난 요구를 수용을 해야 하고 또 그때마다 상당한 그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연도별로 얼마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처럼 항목별로 그것이 이제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 미국과 한국이 분담해야 할 항목, 그리고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을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다소 증대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방위분담 협상에 대해서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 부작용인데요. 너무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분담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분담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자들이 나름대로의 원칙과 어떤 그 현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도자들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위 분담 문제가 한미 동맹 전반을 동료시키는 그런 그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 분담에 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신이 분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 방위비 분담금으로 쓴다든지 또는 이자 놀이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루머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 또 지식인들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너무 국민 감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공표를 해서 국민들이 올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현 안보 상황을 진단하면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라는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무에 대해서 더욱더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정부와 또는 여당은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안보 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야당은 물론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안보 정책, 안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굴종적이거나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각오하겠다는 결의도 보이면서 자존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예비역 장군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더 안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행동 위주로 나서서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교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각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보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